올겨울 들어 미 전역에서는 독감으로 14,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에 이어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폭우로 주민 2만 5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 일부 전사자들의 이름이 잘못 새겨지는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보다 아이들이 훨씬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건당국이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체질량 지수 성장표를 내놨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실내 공기오염의 이유로 가스레인지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겨울 들어 미 전역에서는 독감으로 14,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겨울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감염자는 2,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겨울 동안 미국 국민 중 2,200만 명이 독감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3만 명이 입원했으며 1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지난 겨울에는 900만 명이 감염되고 10만 명이 입원했으며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독감으로 인한 소아 사망자는 총 74명을 기록했습니다. 독감 유행은 지난달 말 일부 지역에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11개 주에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독감과 유사한 호흡기 질병 확산력이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2개 주에서 매우 높음을 보였던 직전주보단 줄었습니다. 25개 주는 매우 높음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낮음은 알래스카주와 미네소타주, 뉴햄프셔주로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국의 독감 환자는 전체 예비 외래 환자의 5.4%였습니다. 전주 6%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국가 기준치인 2.5%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일주일 사이 미국의 10개 지역 중 8곳에서 독감 환자 비율이 감소했고 주간 입원율도 인구 10만 명당 4명에서 2.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US 뉴스는 독감과 코로나, RSV 등 새 바이러스가 모두 확산하는 트리플 데믹은 최근 몇 주 동안 병원의 환자 수용력에 큰 부담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뉴욕 일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5는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스터샷에도 저항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망 환자와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주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환자는 9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셈으로 직전 달이었던 11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인 664명과 비교하면 38%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런 규모의 월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에 기록 1,652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2,846명 수준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2월 30일 기준 3,960명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도 307명에서 4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 5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4,157명까지 늘었습니다. 주 보건국 관계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투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에선 지역사회 전염 수준이 모두 높음으로 파악됐고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약 2,000명, 사망자는 15명 수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저지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 수준인 백신의 가격을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면 $110에서 $130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고 상업적 유통이 시작될 경우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에서 $1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1회당 $26 수준의 가격으로 정부에 공급하고 있고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미국에서 유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전량 구매한 뒤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맺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이 끝난 뒤 모더나가 직접 병원과 약국에 백신을 유통할 경우에는 가격이 5배 안팎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백신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화이자도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에서 130달러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올리더라도 매출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해 백신 판매로 18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5억 달러 선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에 이어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폭우로 주민 2만 5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호 활동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지난 연말부터 미 전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에 이은 집중호우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 몬테시토 인근 지역과 일대 해안가에는 지난해 여름 산불로 인해 파괴된 산림 등의 잔해가 폭우에 휩쓸려 쏟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몬테시토 지역엔 약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오프라 윈프리와 영국 해리 왕자 부부 등 유명 인사들도 다수 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몬테시토 15개 구역에 모두 즉시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몬테시토 지역에는 어제 오전 3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5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울러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망이 파괴되면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전력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날 오전에도 약 12만 가구의 가정과 기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상당국은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 지독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이동하는 태평양 연안 특유의 기상현상, 대기천으로 인해 이번 폭우가 발생했고 이런 대기천 현상이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에 긴급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 일부 전사자들의 이름이 잘못 새겨지는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검증 작업을 거쳐서 오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6.25 전쟁 연구자인 역사학자 할 바커 형제를 인용해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서 1015개의 철자 오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약 500명의 전사자가 명단에서 빠졌고 6.25 전쟁과 전혀 관련 없이 사망한 245명의 이름이 추모의 벽에 새겨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허 형제는 미국 국방부가 보유한 6.25 전사자 명단 자체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1950년대에 종이에 구멍을 뚫어 정보를 저장하는 IBM의 천공카드 컴퓨터로 전사자 명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박허 형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1990년대부터 국방부가 보유한 6.25 전사자 명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리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또 국방부가 2021년 추모의 벽에 새길 최종 명단을 전했을 때도 다시 경고했지만 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형제는 주장했습니다. 한국전 추모의 벽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쟁 전사자 43,74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420만 달러의 건립 예산 중 한국 정부가 2,360만 달러를 부담했으며 추모의 벽에 새겨진 명단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과 미국 국방부의 책임으로 작성됐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한국전 추모의 벽에 새겨진 정사자 명단의 오류와 관련해 오류가 있다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어제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협력해 명단 오류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출범한 제118대 의회는 인종 다양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총 534명의 의원 가운데 133명, 전체 4분의 1 정도가 유색인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118대 상하원의 인종 및 성별을 분석한 결과 한 명의 하원 당선 사망자를 제외하고 상원 100명, 하원 434명, 총 534명의 의원 가운데 133명이 유색인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히스패닉 54명, 아시아계 18명,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5명 순이었습니다. 2001년 임기를 시작한 제107대 의회와 비교하면 107대에서 흑인 의원은 36명에 불과했고 히스패닉은 19명, 아시아계는 7명, 아메리카 원주민은 단 1명이었습니다. 유색인종 비율은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제111대 의회에서 다소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번 118대 의회 유색인종의 80%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공화당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는 전반적으로 의회 내 인종 다양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의 비율이 과다대표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전체 미국 인구에서 59%를 차지하지만 의회 비중은 75%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전체 미국 인구에서 각각 13%와 1%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의 경우는 의회에서 그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의 경우 전체 미국 인구에서 6%를 차지하지만 의회 내에선 4%에 불과했고 전체 인구의 19%에 달하는 히스패닉 의원도 11%에 머물렀습니다. 여성 의원은 모두 153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해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올 겨울철 에너지 대란이 예고됐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상과는 달리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팔라치아 북부 지역의 석탄 가격은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일주 동안 톤당 $115를 기록해 이전 주보다 45% 급락했습니다. 에팔레치아 중부 석탄 현물 가격도 33% 떨어졌고 일리노이 베이슨 석탄 가격도 31% 하락했습니다. 호주 석탄 가격도 올해 들어 6.6% 떨어졌고 유럽 석탄 가격 역시 4.2%나 하락했습니다. 이런 석탄 가격 하락세의 배경으로는 미국에서 예상 밖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온난한 겨울철 날씨는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대란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유럽 국가가 최소 8개국에 달할 정도로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러시아의 가스관 차단 위협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시장에서 2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동부 시간으로 지난 8일 오후 기준 메가와트 시당 74.3유로에 거래됐고 이런 가격은 올해 들어 2.64% 하락한 겁니다.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8월에는 메가와트 시당 342유로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상고온에 연말의 통상적인 산업 수요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후반부터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100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아이들이 훨씬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건당국이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체질량 지수 성장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15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고도비만을 앓는 어린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개선된 체질량 지수 BMI 성장표를 발표했습니다. BMI 성장표는 2세에서 20세 남녀의 연령별 체질량 지수 중간값을 100분위수로 나타내 같은 연령의 다른 아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DC는 BMI가 95, 100분위수의 12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만든 기존 BMI 성장표는 고도비만인 아이가 많지 않았던 1960년에서 1980년대 표본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치가 97, 100분위수와 BMI 37까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비만한 아이들은 성장표의 범위를 벗어나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새 성장표는 99.99 백분위수까지 중간값을 산출하고 BMI 60까지 표시했기 때문에 가장 비만한 어린이도 성장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표는 1988년에서 2016년에 수집한 비만 어린이의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한편 CDC는 유년기 비만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 성장표가 고도 비만인 아이들을 일찍 식별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2세에서 19세 비만율은 1970년에서 1971년 5.2%에서 2017년에서 2018년 19.3%로 증가했고 고도 비만율은 같은 기간 1%에서 6.1%로 늘었습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의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지목됐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이 가스레인지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건강 및 호흡기 문제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의 리처드 트럼프 주니어 의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스레인지가 숨겨진 위험이라면서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고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진 제품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조만간 가스레인지의 위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예정인데 가스레인지의 제조나 수입 금지에 더해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미 전역 가정의 40% 정도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가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국제저널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12% 이상의 소아천식이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브래드 실즈 씨는 지난 50년간 가스레인지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어왔고 소아천식 사례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레인지 제조업체 등을 대표하는 가전제조협회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요리 자체가 유해한 부산물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특정 유형의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요리할 때 후드를 켜는 등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 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적 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공적 부조 개념에 포함하고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 부조 새 규정을 취소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하튼에서 예술영화의 성지로 불리는 필름포럼의 새 수장에 한국계 소설가 소니아 정이 내정됐습니다. 쿠퍼 대표 밑에서 부대표직을 맡았던 소니아 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필름포럼 운영 책임을 맡게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출생한 정 신임 대표는 2권의 장편 소설로 문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소설가입니다. 정 대표는 백인 상류층이 중심인 필름 포럼의 관계층을 더 젊게 하고 다양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필름 포럼은 1970년 맨하튼에 설립된 비영리 극장입니다. 30대 한인 2세가 워싱턴주 시애틀 항만청의 수장에 올랐습니다. 시애틀 항만청은 샘 조 커미셔너가 선거에서 승리해 시애틀 항만청을 창립한 지 112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위원장에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조 신임 위원장은 미국 공항에서 10번째로 큰 시택공항과 캐나다를 포함해 북미에서 7번째로 큰 항구인 시애틀항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조 위원장은 아메리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뒤 런던 정경대에서 정치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행정차관 특별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몬테피오레 병원이 뉴욕주 간호사협회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간호사 약 7,100명이 끝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전 두 병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간호사협회 측은 타 병원이 제시한 급여 인상안과 똑같은 수준인 19.1% 인상안 및
간호인력 충원 등 우리가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파업이 발생해도 뉴욕시의 의료 시스템은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응급 상황에서만 911에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